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VW 소장 김승범이고요. 오늘은 이제 경계 너머 도시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도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시각화한 좀 부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도시 데이터 시각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는 그 화면 다 크게 보이시죠? 꽉 차게 보이시나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처럼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했던 이제 작업들을 보실 수 있고요. 주로 대용량 이제 사실 분석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이제 회사 이제 1인 기업 한 10년 차 이제 됐는데요. 대용량 공간 데이터 추적화하고 시각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코드 짜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담긴 이야기를 화면에 그려낸다고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그려낼 일은 많지는 않고요. 거의 좀 하드코어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학회니까 거의 연구 중심으로 좀 생각하셨을 텐데, 아마도 이제 링크들 통해서 대략 어떤 건지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분석한 내용보다는 그거를 만든 과정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혹은 그 데이터로 이거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웹앱을 만들면서 좀 이제 그런 겪었던 그런 뭐 문제들과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 인구 데이터와 시각화라고 해서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를 1km 격자로 나눈 도시 밀도 데이터 이제 먼저 다룰 텐데요. 다른 거는 이제 국내 인구 이동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반 덴시티 프로파일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이를테면 사실 이제 요거를 만든 이제 뭐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고야에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지하차도에 보니까 이제 나고야역 그 지하 3가에 출퇴근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평일날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 도시, 잘 모릅니다. 나고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 도시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230만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좀 비슷한 규모를 보니까 대구는 240만. 그런데 이제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밀도나 러시아어에 이제 사람들이 역에 오가는 정도가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많이 좀, 그러니까 대구보다는 굉장히 좀 엄청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나고야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이 행정구역이 아이치현 안쪽에 있는데 아이치현의 인구는 결국 750만. 그래서 그 훨씬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랑 대구를 합친 것보다 250만 정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도시의 규모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동기가 있었고요. 약간 좀 유치한 얘기로 시작을 하자면은 계속 이제 뭐 서울이 크니 도쿄가 크니 이제 그런 약간 좀 경쟁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쿄가 1,000만이다 그러면 서울도 1,000만인데 그러면 도쿄도를 넓히면은 이제 좌우로 좀 길쭉한 도쿄도는 1,400만이야. 그러면 그러면 서울도 수도권을 확장해야 돼. 그래서 인천, 경기 다 합치면 뭐 2,600만이다. 그렇게 좀 듣던 얘기들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서울, 인천, 경기라고 하는 수도권을 다 합치면은 2,600만이 되는데 이제 면적이 이렇죠. 동일 스케일입니다. 도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면적에 1,400만이 살고 있는 거고요. 약간 좀 비슷하게 면적을 넓히면은 사실 도쿄도가 좀 인구가 많아요. 근데 또 그러면 경기도가 크냐, 이거는 또 뭐 중간에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끼어들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데이터가 그 월드팝의 파퓰레이션 카운트라고 해서 행정구역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를 찾으면은 결국은 인구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가 돼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르게 이제 미경도 일정한 이제 그 위도 일정한 각도, 경도 일정한 각도마다 대략 1km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데이터가 공개된 게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월드팝은 이제 영국 사우스햄스턴 그 대학의 인- 연구 그룹인데
여기서 만든 데이터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구 같은 경우에 결합을 시켜서 전 세계 일평격자 공간 인구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혹시 들리십니까? 네, 아, 예. 예. 그, 그래서 이제, 네. 이제, 1km, 이제 100m 단위 인구를 추정해서 1km,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인구는 1km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꺼번에 100m로는 전 세계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이제 1km를 공개를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가 하나의 파퓰레이션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게 2000년부터 2030년까지를 사용을 했는데, 어, 이제 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구를 배분할 때 토대 피복 기반으로 모든 격자의 인구를 배분을 했어요. 이게 좀 이따 이제 그림 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바다나 산, 사막 등 이제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인구 할당도 있는데 2015년 이제 이후에 다시 좀 이제 추정 방법을 거기서 고도화해서 그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기계 학습을 시켜서 좀 거주 지역으로 판별된 격자에만 인구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단절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건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옛날 데이터를 썼고, 옛날 방식을 썼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제 지금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 건너뛴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각화가 되는 직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한 줄, 뭐, R이나 파이썬 등에서 작성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좀 인터랙티브하게 여기저기 좀 빨리빨리 찍어서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래서 만들려고 보니까, 혹시 이제 누가 한 거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찾아봤더니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월드팝에서도 이미 이제 이렇게 자기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건 성 연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뷰어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이제 그런 데가 있고 또 인구도 여러 이제 집단에서 여러 조직에서 좀 개방을 하는데 이제 컨투어라는 데서도 데이터를 개방하고 거기 있는 데이터도 좀 시각화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고요. 또 아마 GHS를 많이 아실 텐데 여기서도 데이터를 이제 공신력 있는 데서 역시 집계를 하고 있고 이거 월드팝하고 GHS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다른 데서 이거는 이제 GHSL 아니고 다른 이제 푸딩 그 언론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언론 기관인데 여기서 전 세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옛날 데이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GHSL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대구 같은데 약간 이제 두 데이터를 봤더니 그래도 월드팝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월드팝을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소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뭐 굳이 제가 만든 게 아니더라도 이미 그냥 편하게 브라우징 해보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를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뭐 나고야가 몇 명, 대구가 몇 명 그런 거보다 그냥 찍어서 반경으로 구해보자. 이제 그런 동기가 있어서 행정 경계 구분 없이 거리에 따른 밀도를 구해보자.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거의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주로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개인 프로젝트인 셈인데요. 예전 같으면은 좀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이런 작업들을 그래도 아마 기존에 했으면은 일주 혹은 이주는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며칠 안에 좀 이렇게 그 LLM한테 시켜가면서 만들어서 공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 만드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찍어서 반경을 정하고 혹은 연도를 비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뷰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지금 뭐 여러분 컴퓨터 앞에 있으시면 바로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조그만 메뉴가 있는데, 그 찍어서 볼 수 있는 거 말고 전체를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타일 맵을 켜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가 소스는 하나였는데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냥 찍으면은 볼 수 있는 데이터랑 또 하나는 지도에 넣어놓는 건데, 이제 지도에 넣어놓는 거는 사실은 그냥 전체 데이터가 한 200 몇십 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에 받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음 맵이나 구글 맵 그런 거를 볼 때처럼 접속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줌 레벨과 화면 영역에 따라서 거기만 데이터를 받아서 지도에 뿌릴 수 있게 미리 이렇게 타일로 된 지금 타일 모양으로 이렇게 로딩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두 번을 만들었고요.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는 이제 지오티프 원본이 있습니다. 그게 한 해에 280메가 예전 거, 이제 예전에 배분한 것들은 좀 더 유효한 격자가 많기 때문에, 한 700메가인가 정도 되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나는 이게 COG라고 해서 이제 요새 이런, 큰 용량의 레스터 파일들을 다루는 게 이제 클라우드 옵티마이즈드 GOT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다 이제 COG라고 하는 거는 미리 이것도 파일은 사실 하나예요. 한 덩어리인데 그 안에 앞에 인덱스가 있고 뒤에 타일이 있어서 사용자 그냥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뭐 GitHub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데 저장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HTTP 레인지 리퀘스트라고 해서 그냥 인덱스 말하자면 여기에 접근하면은 처음에 인덱스를 받아요. 그럼 인덱스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좌표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면 그 좌표만큼의 이제 이 좌표의 데이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내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COG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공간 정보에서 많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다루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마존 AWS S3 저장 공간에 올린 다음에 이제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PM 타일즈라고 해서 역시 그 타일 맵인데 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타일맵 변환을 해서 역시 이거는 클라우드 플레어, 이제 아마존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저장 공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일맵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클라이언트 요청이라고 쓴 건데, 웹브라우저에서 딱 요청이 가면은, 필요한 부분을 받아와서 타일맵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느 공간을 찍고 좌표와 반경을 설정해서 이제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람다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요청이 있을 때만 간단하게 이제 얘가 계산을 해서 이 S3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켜져 있는 컴퓨터라기보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온디맨드라고 해서요. 필요할 때만 그 계산을 해서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항시 켜져 있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QJS에서 불러오면은 이런 그러니까 1km 격자의 인구 밀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20 과거 데이터 그리고 현재 데이터 등 이런 거를 가공을 해서 COG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그냥 다 라이브러리에 있어서 간단하게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 COG, 아까 타일 512 곱하기 512의 타일로 해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만 요청을 해도 이제 이미 이 타일이 한꺼번에 날아오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데이터를 512 by 512, 원래 데이터가 한 몇만 곱하기 몇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여기만 딱 요청하면 뭐 3.5메가 혹은 7.9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 날아오면서 필요한 부분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파일 형식입니다. 이건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파이썬이나 뭐로 다루려면은 배우느라 한참 걸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은 요새 LLM한테 뭐 이 데이터를 COG로 만들어줘. 그럼 다 해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또 부분 접근할 수 있게 좀 뭔가 내가 간단하게 뭐 좌표와 반경을 찍으면은 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도와줘. 그러면 다 뭐 레스터리오 같은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합성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함수 하나에다가 이게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장 공간에 있는 거를 일부분 찍어와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많이 편리해졌죠. 타일맵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이제 다뤄보신 분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긴 한데, 이게 우리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되면은 접속을 하면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줌에 있는 타일들이 이렇게 폴더 안에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줌 1번, 이제 좀 더 2번, 3번 점점 상세해지는 거죠. 거기에 가로, 세로 나누는 것들을 이제 어디에 어디를 접근해서 결국은 어떤 특정 파일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린다. 이게 뭐 JPG도 있고 MVT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타일이라고 그래서 그 JPG나 PNG처럼 레스터가 아니라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볼 때는 그 자잘한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격자와 격자를 합쳐서 적절한 줌 레벨에 그 적절한 막대 기둥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병합해 놔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좀 빨리빨리 설명드리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클릭을 하면 제가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는 중심점하고 그 반경이에요. 그러면 찍어서 보여주는 건 이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원하나 이렇게 다시 플로팅을 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건데요. 요게 그 찍은 부분부터 0km, 3km 사이에 밀도가 어느 만큼이냐 되는지 3km에서 6km 사이에는 밀도가 이렇게 뭐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한 건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그 육지의 데이터가 없는 건 0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바다나 이제 완전히 그 쓸 수 없는 셀들은 이게 좀 특별한 노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 반경의 면적을 계산할 때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별 인구 밀도는 이렇게 도년 영역의 면적에서 요 면적의 인구를 그 분모분에 분자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바다를 포함시키게 되면 밀도가 아마도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분모해서 없애버리니까 좀 실질적인 뭐 밀도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좀 약간 유치한 질문이었지만 뭐 서울과 도쿄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20km 반경, 50km 반경, 100km 반경으로 좀 이렇게 점점 넓혀봤어요. 그래서 20km에서는 좀 비슷한 1200만, 1300만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 반경을 넓힐수록 좀 그래도 도쿄가 훨씬 더, 딱 그 원에 들어간 그 색상에 지금 따라서 스케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일단 자연 지형이 좀 다르고 해서 훨씬 100km로 넓히면은, 3천만하고 거의 4,100만 정도로 차이가 1.3배 이상 많이 나게 되죠. 대구랑 나고야도 비슷합니다. 이제 20km, 사실 이제 20km 반경만 봐도 벌써 좀 대구랑 나고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50km로 넓히면은 예, 이제 거의 대구 주변에 거의 다 산지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죠. 그래서 반면 나고야는 그 아이치현 전체의 사람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모여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 피크는 서울이 좀 높고 피크는 또 대구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은 좀 꼬리가 좀 긴 일본 도시들은 긴 편이고요. 사실 이제 그 자연지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다릅니다. 이제 서울, 뭐 대구가 어딘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주변이 다 산이라서. 근데 일본 지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가 그 좀 상대적으로 좀 평평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크는 대구가 높지만 반경 한 여기 한 15, 18km 정도를 보면은
똑같은 부분 좀 비교를 했는데 나고야의 한 절반 정도로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대도시들을 다 좀 비슷한데요. 서울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만 뭔가 수원, 인천 등하고 좀 붙어서 그런 좀 큰 도시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그래도 부산이 조금 좀 주변 도시들하고 붙어 있는 편이랄까요? 근데 나머지 도시들은 금세 좀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중심지 설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조금씩 옆으로 찍어보면은, 주변으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밀도가 주변이 중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고르게 꼬리가 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좀 착시가 있어서, 사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다 그 서울과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 다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찍었긴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비교하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경을 조금 넓히면은 이제 요건 아까 똑같은 부산 여러 반경을 둔 건데 하나는 20km, 하나는 100km로 둔 건데요. 반경을 넓히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편차들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좀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경을 찍고 중심지를 찍고 반경을 볼 때 중심지 설정에 좀 문제가 결부돼 있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새 뭐 5극 3특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일본들 몇 개 도시랑 비교를 하고 좀 많이 거론되는 맨체스터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봤는데 어,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들 바로 밀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일단 일본 도시들 좀 거대한 편이고 후쿠오카가 4위인가 5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좀 주변까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퍼져 있습니다, 밀도들이요. 또 맨체스터 같은 경우 좀 제가 요지역은 잘 모르지만 조건이 좀 여기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심지 밀도는 높지 않지만 꼬리가 아주 두텁게 길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세계 그냥 대도시, 뭐 대표적인 대도시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울, 도쿄, 뭐 상하이, 델리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들을 봤는데 좀 많이 이제 50km 반경 그리고 100km로 넓혀보면은 이제 일종의 약간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그 덴시티 프로파일러라고 이제 둔 이유가 사실은 그림만 봐도 좀 도시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예, 다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높은 밀도가 멀리 퍼져 있고요. 또 이제 소말리아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지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 도시가 바로 끝나버리죠. 근데 또 비슷한 대도시로 많이 거론되는 런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나 도쿄 같은 우리나라 동아시아 도시들하고는 상하이 같은 도시들하고는 다르게 중심지 밀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꼬리가 좀 두텁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마닐라 같은 경우는 그 중심 밀도가 상당히 좀 가장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높았는데 여기가 좀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게 좀 다행이다 싶었을 정도로 중심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도 밀도가 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연도 비교도 여기 컴페어 눌러서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좀 서울 같은 경우만 보시면 좀 달라 보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도 추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이런 이제 산인 것 같은 지역에도 좀 인구가 많이 배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검게 돼서 약간 이제 비교할 때 그런 편차가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거를 보신다면 감안하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면은 그때도 역시 데이터의 이런 시계열 정합성 문제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엔 좀 다른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내가 공개해 놓은 건 아니고, 이제 미터가 만들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SGI에서 국가 데이터처로 이름이 바뀌었죠. 국가 데이터처 SGIS에서 100m 격자로 인구, 뭐 사업체 종사자 등등등을 개방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본 겁니다. 이제 그걸 1km로 역시 합쳐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좀 중소도시들을 보면은, 일단 2000년하고 2023년을 비교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 95년에서 2000년도 정도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좀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고 2000년을 기점으로 거의 줄어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한 7, 8km, 거의 사실 도시가 끝나간 도시 외곽 지역인데,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프가 낮아서 안 보여서 제가 그 마우스 오버를 하면, 마우스를 위에다 대면서 수치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그러니까 중소도시가 조금 외곽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방 소멸 문제, 소위 말하는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로 그 데이터만 일정한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 이제 같은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이런 전 세계 데이터로 보자니 우리나라를 보자니 시계열 정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계열 정확성 문제가 그나마 좀 해결된 거를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뭐 밀도를 산정할 때 또 이제 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긴 되는데 요거는 제가 10년쯤 전에 만들어 본 테이블인데요. 서울에 있는 각 구들을 용적률을 구해 본 건데 이제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파란색과 녹색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뭐냐 하면은 노원구 전체 면적 아 이제 녹색은 노원구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서 그 건물 연면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파란색은 뭐냐면은 거기서 건축 가능 대지, 법적으로 건축 가능한 대지들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뭐 산지나 등등 빼고 했더니 용적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아까 이제 밀도를 구할 때 저는 바다만 제외를 했는데 실질적인 밀도를 구할 때 산지나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좀 살기 어려운 지역도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이제 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다른 연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보니까 이제 이 연구에서는 토지 피복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제 어떤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습지 같은 것만 제외하고 산지에 해당하는 거는 다 포함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바다만 제외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밀도 산정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뭐 DM 데이터 같은 경우 국내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사실 국내 DM 데이터가 90m밖에 해상도가 좀 높지 않은데 공개된 것은 높지 않죠. 근데 오히려 전 세계 데이터 DM 데이터가 더 좀 해상도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찾아보시면은 금방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렌스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10% 이상의 경사도를 가지는 데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실질적으로 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데겠죠. 그런 데만 제외하고 또 아까 밀도 산정에서 분모를 좀 바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이 뭐 어디가 더 커, 어디가 더 많아, 이제 그런 것들 약간 유치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리고 좀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뭐 본업이 연구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가 좀 여기서 이제 건강한이라는 거는 생산성이 높은 도시인가 이런 연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연구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뭐 5급 그래서 도시들을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좀 다각적인 지역일수록 더 분산된 지역일수록 생산성 수준이 낮다는 이제 좀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똑같은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생산된 이제 생산 GDP가 올라갔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성 지표인데 이렇게 된 연구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영국과 유럽에 있는 도시를 가지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중국 도시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 300만 명 정도에서 그 이제 TFP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도시들이 대부분 좀 300만 명이 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요런 어쨌든 다핵 그
다액화돼서 오히려 너무 이게 일정 규모를 커지면은 집중도를 낮추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작업할 때, 나고야는 굉장히 도시가 활력이 있다라고 좀 느끼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서도 우리나라는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제 2021년, 이제 요새 계속 도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나고야나 오사카는, 그러니까 나고야도 거의 이제 도시가 정체돼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경계 넘어, 그러니까 행정구역 경계 없이 어떤 도시의 거리와 그런 밀도 연구를 여러분이 하시려고 한다면은 데이터는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SGIS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계청 데이터처 격자 인구도 있고요. 또 월드팝 GHSL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주간 인구나 이동량은 물론 뭐 유료도 있지만 그 서울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KT 휴대폰 데이터도 있고요. 또 도로 통행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은 도시 간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그런 접근성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4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다 이제 그런 이제 도시 설정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역시 이제 그런 코티 교통연구원에서 공개한 그런 대중교통 GTFS 데이터나 혹은 오픈스트리트맵에서 도로 이제 망 데이터를 다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법론들만 이제 익힌다면은 충분히 이제 전 세계 데이터를 좀 고르게, 뭐 코티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거지만 이제 GTFS 여러 나라 좀 많이 개방하고 있고 해서 뭐 GTFS나 이런 OSM 같은 걸 통해서 접근성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토지피복이나 DM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데이터들로 많이 개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물론 이게 데이터 하나 정리하는 게 또 시간과 노력이 들긴 하는데요. 하실 수 이제 충분히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개방되어 있고, 예전 같으면은 이런 코드 작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LLM 덕택에 뭐 의지와 약간의 그런 방법론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인구이동 시각화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 인구 이동 통계, 통계청 MDIS에서 그 전입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해 이제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뭐 2025년 1월 2일 날 이제 어디서 어디로 그뭐 73세 남자가 이게 아마 그 주거 환경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제 뭐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네, 이게 읍면동 단위이고 우리나라에 3,5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9년 전부터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좀 지도 위에 전체로 깔아보기도 했고요. 혹은 뭐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도 했었고 그냥 관심 있게 좀 인구 이동, 그러니까 이런 이동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지 좀 계속 지켜봤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데이터인데 이제 확대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연령과 성별이 이제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거는 역시 이제 여기 그 공개된 URL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는 그냥 선 하나하나를 전체 그 OD,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으로 이었다면은 요건 이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 장의 그림에서 이제 아까 이제 요런 그림이 전체 한 900만 개의 선을 그린 거긴 한데요. 여기서 보이는 정보가 있고 또 이제 이 한 장의 그림에 모든 선을 그었다고 해서 여기서 모든 게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분석적으로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택했을 때 이 도시로 이제 유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고안해 봤던 그런 시각화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제 아까 그 원본을 좀 가공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형식만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세대주와의 관계, 뭐 나이,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을 요새는 이제 타깃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한 해 데이터가 그냥 CSV로 받으면 한 400메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가공해서 그 압축 포맷에 넣으면은 이제 열 방향으로 돼서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포맷이죠. 한 해 데이터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 쭉 만들고 또 하나는 순이동을 보기 위해서 미리 좀 연도별로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날짜가 살아있는 거지만 순이동은 한 해에 그 은면동 투 은면동을 이제 총 했을 때, 아, 여기서 여기로는 이제 말하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 명이 순이동했구나. 이건 이쪽에서 오리에서 데스로 두 명 순이동했구나. 이제 그렇게 계산을 미리 해놔서 두 벌을 만들어서 역시 아까처럼 그 AWS에 올려놨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아까 한번 말씀드린 거 이건 건너가고요. 아,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 역시 이제 AWS에서 올려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아테나라고 해서 아까 남자한테 이제 아테나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은 역시 그 그러니까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DB, 뭐 GRE, 이제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항상 켜져 있는 컴퓨터가 있어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에 접근을 해서 마치 셀렉트 쿼리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역시 이제 여기 쓰인 것들 다 항상 켜져 있는 컴퓨터로 과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량만큼 과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음면동 단위를 추출할 때 그래서 작은 데이터들은 곧바로 요거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요. 음연동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6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별도 다시 S3에 추출해 떨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서 이제 한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한 2년 전쯤에 러프하게 그렸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과물,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얼마만큼 오는지를 좀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런 오디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항상 그러니까 근처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량을 턴의 굵기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굵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먼 데는 또 이제 가는 선이 멀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 데이터, 이제 그림이 돼버린다는 게 오지 데이터의 좀 맹점이라서 일단 거기서는 실선으로 이었습니다. 그 목적지간 실선으로 있고 대신 좀 일정한 크기의 이런 원을 그려서 거기에 투영을 시켜서 이동량을 그 원의 둘레에 표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 스케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근데 막상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처럼 이동 방향이 가지런히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인 데가 많아서 얘가 겹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좀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코드 작업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한 뭐 10줄 안팎 이제 되는데 그런 좀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안이 이렇게 나왔었고, 뭐 그냥 링이 무슨 필요냐 해서 보조선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게 거의 최종안이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신경을 쓴 거는 뭐 디테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이제 요쪽이나 요거나 이제 같은 그림인데요. 축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실제 목적지, 도착지로 이어지는 데와 이제 요 링을 실선으로 있고, 말하자면 이게 축소를 했을 때 이게 이 안에 들어오면 어디가 실선이고 어디가 점선인지를 따라서 이게 좀 설명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좀 더 직관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원칙대로 그냥 곧바로 여기는 실선, 여기는 점선으로 이으니까 이렇게 좀 관계가 확 뒤집어질 때 그러니까 목적지가 바깥으로 나갈 때 좀 그림이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분석은 테이블 가지고 결국은 숫자 가지고 해야 되고 탐색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그 시각화할 때 하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그 EDA 탐색용으로 하는 건데 탐색용으로 시각화를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은 끊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바로 그 지연 없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또
또 줌 확대 축소에 따라서 그 방금 전에처럼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선과 점선 관계가 조금 역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눈에 덜 간섭되게 그리는 방법을 고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이게 본격적인 분석을 할 건 아니고요. 이제 가볍게 그래서 2005년간 코로나 때부터 한 5년간 20대의 시군구 단위 이동을 이렇게 속간해 봤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강남구 같은 경우 이렇게 유출만 본 겁니다. 뭐 강남구 같은 경우 그 이제 순이동의 대부분이 서울과 근교 지역, 아니 멀리 가는 그러니까 순이동은 멀리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관악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강동구나 이렇게 노원구 쪽으로 가면은 서울 외곽으로의 순 이동이 많은데 이제 여기가 아마 그 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원래 20대 같은 경우는 보통 변화가 좀 많은 시기인데 뭐 대학에 진학은 아마 19살에서 될 것 같고 뭐 대학 진학도 있고 뭐 남자 같은 경우 이제 군복무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 준비 기간 혹은 그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니면 빠른 사람들은 요새 별로 없지만 뭐 가정을 이루면서 또 이제 근교를 뻗어나가는 그런 주거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동의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이제 뭐 서울은 경기 남부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요새 그런 그 젊은 인구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뭐 자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던데 그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순위를 보시면은 쭉 부산이 부산이 없죠. 그 상위 순위 부산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아 지각파를 말씀드려 놓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시면은 그 강남구 같은 경우 그 주변 지역으로 대부분 가는구나라는 거를 대부분이라는 걸 요 링이 얼마만큼 차 있는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관악구 같은 경우 12위까지만 했는데도 링이 거의 다 차버렸죠. 그러니까 1위부터 12위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 지역으로 순유입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유출이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강동구도 거의 그러니까 서울 지역들은 대부분 그 이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강동구를 목적지로 해서 순유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순유출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 유출하는 10위까지는 이제 요 정도 링을 형성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절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딱 보고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건 아,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서울과 이 화성이랑 평택 수도권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화살표 이제 방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부산 이제 그렇고요. 뭐 수영구, 부산 진구, 수영구 다 비슷합니다. 이제 주변으로도 가지만 거의 다 이제 1위부터 10위 사이를 보면은 서울로 강한 쏠림,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강한 쏠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대전, 광역시급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역시 비슷하고요. 이제 비율도 이제 엄청나죠. 광주도 그렇고요. 역시 광역시급들 비슷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KTX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수도권 서울 경기를 많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그렇지 않은 방향성이 서울로 향하지 않은 데를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상주 같은 데나 이제 의성 같은 데가 같은 경북 안에 있는 상위 도시인 이제 상위 대도시인 대구 정도로 방향성이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산청이나 이제 여기도 부산이나 이런 진주 쪽으로 가네요. 이제 뭐 읍면동 데이터는 그 도 역시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순이동 아닌 그냥 이동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좀 시각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면서 이제 제목이 경계 너머였는데 행정구역 경계 이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은 방금 방금 보여드린 그 국내 인구 이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좀 빠져있는 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 매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군구 코드, 시도 코드, 읍면동 코드로 매칭을 시키는데 뭐 그나마 시도 코드는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 크지 않으니까 이제 매칭이 되는데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또 특히 내려가면은
2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도에 있는 거는 이제 2024년 지도인데요. 이제 거기에 없는 것들은 데이터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이라기보다 이게 행정구역은 계속 또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도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그리고 할 수 없이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행정동이라는 게 결국 법정동과는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인구가 늘면 행정동을 분동하거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변경 이력을 저도 계속 매핑을 하기 위해서 기터브에다가 지도를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계속 뭐가 바뀌어요. 행정동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 권한이 이제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름도 좀 이렇게 나름 뭔가 이렇게 멋지게 뭐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계열 데이터들을 관리를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항상 좀 이런 문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 뭔가 양방향 매핑 테이블을 구축하고 쿼리를 이렇게 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읍면동이나 시공구는 도저히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불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건 통하지 않고 차라리 격자 단위로 개방을 하고 뭐 매해 행정구역 매핑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 올해 무슨 동 무슨 읍은 격자 어디에 매핑된다 그런 거를 동시에 좀 개방을 하면은 그래도 좀 연구자가 그런 이제 원하는 시계열 따라서 집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혹은 그 지금 실거래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바뀌면은 가끔 이제 행정구역이 바뀐 다음에 과거 데이터 보면은 현재 행정구역에 맞춰갖고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과거 데이터 전처리 해놓은 거 다 못 쓰게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5번도 좀 그나마 말하자면 원 단위 데이터 너무 자세한 거를 개인정보 문제로 이제 4번처럼 하지 못할 때의 대안이긴 하지만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격자 단위가 완벽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 100m 단위 격자인데 서울대 부분에 하나의 주소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가장 마치 인구 밀도가 높은 데처럼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월드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더 사실은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약간 그 추정 방식을 바꾼 거지만 또 시계열 분석에서는 한계 차이가 또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제가 뭐 이렇게 대안까지 내놓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관련된 분들이 이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절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되는 데이터 설계가 앞으로도 데이터는 계속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설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까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지금 뭐 제가 요거는 자료는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약간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지오티프 같은 경우도 격자 단위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해 봤지만 그보다는 그냥 한 장의 이미지로 부분 쿼리하는 게 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렇게 좀 시행착오를 거쳤던 거고 또 24년치 음현동 오디 데이터는 이렇게 아까처럼 저장 공간에다가 그 온디맨드로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아테나라는 걸 통해서 쿼리를 보내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 없이 데이터가 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약간 좀 잘 안 들리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러면 뭐를 어디에 올리지, 뭘 사용하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데이터 크기와 또 처리 특성에 따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당연히 그냥 게임PC에 두면 안 되나요? 됩니다. 게임PC에 빼인들 이제 게임PC에 데이터 두고 그냥 하는 것들이 돈도 안 들고 이렇게 빠르고 이제 그렇죠. 대신 뭐 연구실이나 뭐 연구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지. 말하자면 내 컴퓨터에서 막 분석하다가 이제 누군가 같이 하려면 또 이걸 넘겨주거나 했는데 또 파일 한 명이 좀 뭐 이상하다고 또 전처리 다시 해버려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지 않게 되려면은 한 군데에 올려서 그런 조직 내부, 물리적인 내부나 바깥이나 뭐 동시 접근 가능하게 해놓으면서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게 좀 이게 좋기도 하고요. 이제 뭐 비용 측면에서의 팁이라면은 뭐 상시 돌아가는 서버 없는 방식으로 좀 설계하는 것이 좋긴 하고요.
그래서 뭐 정석 파일 서빙은 아마존보다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로 짠 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제가 그냥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해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들로 슬슬 이제 이런 도시 문제 해결이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관리가 좀 차곡차곡 잘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 물론 로컬 모드를 돌릴 수도 있지만, 이제 LLM API를 돌려서 이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 메시지, 영주시에 뭐 2024년 순정을 보여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미리 구성된 에이전트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한 상위 데이터들을 넘겨주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했던 뭐 제천시와 영주시를 좀 비교해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한테 데이터 접근 권한과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데이터들을 사실 너무 많이 넘겨주면 토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넘겨주고 해석을 요구를 하면은 얘가 이제 그 LLM이 조금씩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차곡차곡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서 그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정제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웹에, 그러니까 LLM 그냥 시켜주면 이거 지도 위에 표현해줘 그럼 만들어주는데 그냥 시키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이제 비용이 들지 않은 맵리브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뭔가 그러니까 맵리브를 배경 지도를 해서 해줘라고 좀 더 주문을 하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이런 거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 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음, 예전에 비해서 장점이라는 건 결국은 저도 이제 사실 이런 AWS 막 API 같은 거 코드 배우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요새는 있다는 것만 알면 또 물어가면서 뭐가 가능해? 그리고 내가 이걸 아마존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그러면은 또 잘 판단을 해서 거의 상담하듯 이렇게 하나씩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 차근차근히 뭐 시행착오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문을 할 줄 알면은 구현은 대부분 좀 빠르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석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혹은 시각화를 할 때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스케치를 했듯이, 그냥 그래프 그려줘, 그냥 지도에 점 찍어줘, 그런 건 당연히 잘 하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는 결국은 좀 사람의 몫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행정구역 넘어 이게 어떤 경계 없이 뭐 도시 밀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혹은 이제 변하는 시계열 속에서 행정구역의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그런 거 말씀을 좀 한꺼번에 같이 좀 섞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한 도구 조합으로 비개발자 여러분 대부분이 연구자지만 이런 코드 작성에 아주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좀 지식들을 간단하게 습득하고 나면은 의미 있는 시각화를 만들고 분석을 좀 빠르게, 탐색을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